안녕하세요. 배당으로 은퇴하는 날까지 인컴파이어입니다. 오늘은 진짜 중요한 영상입니다. 2026년 4월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배당 투자자 입장에서 뭘 봐야 하는지 완전히 뜯어드릴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경제 뉴스 읽다가 잠드신 분들 많으시죠? 인커미는 다릅니다. 끝까지 졸지 않게 해드릴게요. 재미없으면 댓글에 욕해도 됩니다. 진심으로요. 자, 시작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경제 뉴스 나올 때마다 인커미가 통역해드립니다. 공짜로요. 여러분 돈 아껴드리려고 인커미 여기 있는 거잖아요. 1부, 대한민국 경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 2026년 4월 대한민국 경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오른손엔 황금 반도체, 왼손엔 불타는 중동. 좋은 소식이랑 나쁜 소식이 동시에 터졌어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이냐면 복권에 당첨됐는데 그날 집에 수도관이 터진 거예요. 기쁘다고 해야 하나, 울어야 하나. 결론은 둘 다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51% 폭증했어요. 거의 2배 반이 뛴 거예요. 근데 동시에 중동 전쟁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물가가 뛰고 수출입 가격이 한 달 만에 16%나 올랐습니다. 롤러코스터예요. 위로 올라가는데 동시에 아래로도 내려가는 그런 이상한 롤러코스터. 오늘 이 영상 끝나면 여러분이 뉴스 볼 때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하고 딱 연결이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3부, 호르무즈 해협. 거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자, 이제 중동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호르무즈 해협. 이름이 좀 낯선 분들 계시죠? 지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라비아 반도 끝, 페르시아만 입구에 좁다란 바닷길이 하나 있어요. 너비가 제일 좁은 곳은 고작 38에서 50km밖에 안 됩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예요. 그 좁은 바닷길로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30%가 지나갑니다. 30%. 세계 바다 위 기름의 3분의 1이 이 한 길목을 통과한다고요.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고속도로가 딱 하나뿐인데 거기에 대형 사고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국 물류가 마비되죠. 음식 배달 안 오고 마트에 물건이 동나고 기름값이 오르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딱 그 상황입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이란 항구를 봉쇄하면서 이 해협이 완전히 긴장 상태에 돌입했어요. 결과적으로 선박 150척 이상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묶였습니다. 바다 위 교통체증이에요. 배들이 경적만 울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냐고요? 두바이유, WTI 기준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에서 100달러를 넘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고유가 시대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여기서 한국이 왜 직격탄을 맞냐고요? 우리나라는 원유를 전량 수입합니다. 한 방울도 나지 않아요. 땅 아래 파봐야 나오는 건 지하철뿐이에요. 그래서 기름값이 오르면 우리 경제 전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 3월 수출입 물가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전월 대비 16%대 급등을 기록했어요. 한 달 만에 16%예요. 이게 체감이 잘 안 되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번 달에 마트에서 3만 원어치 장을 봤어요. 다음 달에 똑같은 걸 사려면 34,500원을 내야 하는 거예요. 장바구니는 그대로인데 금액이 올라간 거죠. 거기다 대중동 수출까지 쪼그라들었어요. 자동차랑 일반 기계 중심으로 중동으로 나가는 수출액이 전년 대비 49.1% 급감했습니다. 거의 반토막이에요. 중동 고객들이 전쟁통에 차 살 여유가 없는 거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집 앞에 폭탄 떨어지는데 자동차 카탈로그 볼 사람 없어요. 근데 반도체가 대한민국을 혼자 다 먹여 살리고 있다. 자, 이제 숨 좀 쉬어볼게요. 좋은 소식입니다. 3월 한국 수출액이 861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안 오시죠? 사상 최대치예요. 역대 가장 많이 판 달이라는 거예요. 중동 전쟁에 고유가에 물가 폭등에 이 난리판에 수출이 역대 최고라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하나가 다 했어요.
3월 반도체 수출이 328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증가율이 전년 대비 151.4%예요. 1.5배가 아니라 2배 반 넘게 성장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그거예요. AI입니다.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이런 AI 서비스들이 전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AI 서비스 하나 운영하려면 서버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그 서버 안에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필수로 들어가고요. 그 메모리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냐고요? 대한민국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래요. 전 세계가 AI 열풍으로 건물을 마구 짓고 있는데 그 건물에 들어가는 특수 벽돌 공장이 한국에 있는 거예요. 주문이 쏟아지니까 공장이 24시간 풀가동되는 거죠. 이걸 업계에서는 슈퍼사이클이라고 불러요. 반도체 수요가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상승 주기가 왔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경기가 좋아서 잠깐 오르는 게 아니라 AI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반도체 수요를 구조적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덕분에 KDI랑 IMF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9%로 전망했어요. 중동 전쟁에 스태그플레이션 위협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면 솔직히 선방한 겁니다. 반도체가 혼자서 한국 경제를 등에 업고 걷고 있는 셈이에요. 5부. 스태그플레이션이 뭔데 왜 무서운 거야? 자, 이제 어려운 단어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데카프 스태그플레이션. 어감부터 심상치 않죠? 뭔가 나쁜 것 같잖아요. 맞아요. 나쁜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쉽게 쪼개보면 스태그네이션은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이에요. 이 두 나쁜 놈이 동시에 오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보통 경제학에서 경기가 나쁘면 물가도 내려가고 경기가 좋으면 물가가 올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는 나쁜데 물가는 올라요. 둘 다 나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회사에서 월급이 깎였는데 마트 물가는 올라갔어요. 더 적게 벌고 더 많이 써야 하는 상황.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IMF가 이미 움직였습니다. 올해 한국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5%로 대폭 상향 조정했어요. 이 숫자가 올라간다는 건 물가가 예상보다 더 많이 오를 것 같다는 얘기예요. 원달러 환율도 문제예요. 장중에 1,500원 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1,500원이 왜 중요한 심리적 마지노선이냐면 이 선이 넘어가면 수입 물가가 추가로 올라가거든요. 우리나라가 원유, 반도체 소재, 식량 등을 수입할 때 전부 달러로 계산해요. 환율이 오르면 같은 물건을 더 비싼 원화로 사야 하는 거예요. 그게 기업 원가로 전달되고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전달돼서 여러분 장바구니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이 물가 잡는 걸 거시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어요.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물가 자극할까봐 못 내리는 거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6부. 부동산 PF 18조. 이게 배당주에 미치는 영향. 자, 이제 우리 배당 투자자들이 특히 눈 크게 뜨고 봐야 할 내용입니다. 정부가 18조 5천억 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사업장 구조조정을 단행했어요. PF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릴게요. 아파트 짓는다고 건설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이게 PF예요. 근데 집이 안 팔렸어요. 그러면 건설사가 대출 못 갚죠. 그 대출이 은행 입장에서 부실 채권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쌓여있냐면 18조 5천억 원이에요. 이 금액이 얼마나 큰 거냐면 웬만한 중소국가 1년 예산 수준이에요. 그 규모의 잠재 부실이 한국 금융시장 안에 깔려있는 겁니다. 이게 배당 투자자에게 왜 중요하냐고요? 금융주 배당 받으시는 분들, 리츠 투자하시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들이 부실 채권에 대해 충당금을 쌓아야 해요. 충당금이 뭐냐면 손실이 날 것에 대비해서 미리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실적에서 빠지면 이익이 줄어들고 이익이 줄면 배당 여력이 감소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은행 주식 갖고 있는데 그 은행이 부동산 PF 때문에 실적이 줄면 배당금도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유한 금융주가 부동산 PF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요. 금융 시스템 전체의 건전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이에요. 아프지만 필요한 수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부. 배당 투자자가 지금 이 상황에서 봐야 할 것들. 자, 드디어 핵심입니다.
인커미가 지금 이 상황에서 배당 투자자로서 주목하는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반도체 관련 배당주는 슈퍼사이클 수혜가 계속됩니다. AI 서버 투자는 단기 유행이 아니에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들이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투자가 수십조 원 규모입니다. 이 투자가 하루아침에 멈추지 않아요.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최소 3년에서 5년은 구조적으로 올라갑니다. 배당 투자 관점에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곧 배당 여력 확대로 이어져요. 실적이 좋아지면 배당을 더 줄 수 있거든요. 둘째, 에너지 관련 자산을 중장기 관점으로 눈여겨보세요. 고유가 환경에서 에너지 기업들의 수익성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기름값이 오르면 기름 파는 회사가 돈을 더 버는 거잖아요. 그 수익이 배당으로 흘러나올 수 있어요. 다만 중동 리스크가 해소되면 유가가 다시 내려올 수 있으니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중장기 관점이 맞습니다. 셋째, 금융주는 PF 리스크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내가 보유한 금융주가 부동산 PF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배당금이 줄어드는 케이스가 나올 수 있거든요. 모든 금융주가 다 위험한 게 아니라 PF 익스포저가 높은 곳을 선별해서 봐야 합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2026년 대한민국 경제는 한마디로 고물가 저성장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버텨주는 상황입니다. 마치 몸살 걸린 체리 마라톤을 뛰는데 발에 로켓 부스터를 달고 있는 것처럼요. 힘들긴 한데 앞으로는 가고 있어요. 배당 투자자 입장에서 이 불확실한 환경이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왜냐고요? 좋은 기업의 주가가 흔들릴 때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거든요. 주가가 내려가면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인커미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변동성은 위협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파도가 클수록 서핑이 더 짜릿한 거예요. 물론 파도 타기 실력이 있어야겠지만요.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이 파도를 버텨낼 준비가 되어 있나요? 어떤 종목 갖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인커미가 하나하나 다 읽습니다. 배당으로 은퇴하는 인컴파이어였습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